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채소 챙겨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시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몸은 왜 이렇게 자꾸 무거워지고 자꾸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제 진료실에 오셨던 72살 할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도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어느 날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이 이미 3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나름대로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신장에 꼭 필요한 바로 그 채소를 드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채소는 20년 진료 경험과 실제 연구를 통해 신장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내일 아침 장바구니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앞에 놓고 어르신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고 말씀드려야 했던 그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아무 증상도 못 느끼셨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으셨고 불편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좀 피곤하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던 거지요. 신장이 바로 그런 장기입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위장은 쓰리고 무릎은 아파서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신장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은 절반이 망가질 때까지 조용합니다. 이게 바로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좀 부어 있다는 느낌, 발목이 저녁이 되면은 슬며시 부어오르는 느낌,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색이 예전보다 많이 진해졌거나 거품이 보이는 경우,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계단을 오르면은 예전보다 훨씬 힘든 느낌.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예. 그런데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잃어가면 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뼈가 약해지고 혈액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흐려집니다. 이 모든 게 신장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발목이 부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영상 정말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채소는 바로 이 신장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당근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늘 곁에 있어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채소,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 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신장의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작은 염증들을 조용히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혈관에 염증이 쌓이면 조금씩 굳어가고 결국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베타카로틴은 그 과정을 늦춰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라고 불리는 성분은 밥을 드신 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신장의 모세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당근은 그걸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근은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한 숟갈과 함께 드시면은 흡수율이 서너 배에서 5배까지 높아집니다. 반대로 그냥 삶아서 드시면은 영양은 물에 빠져나가고 혈당만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에 찍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드시는 건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이 신장의 방패라면 이제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길 자체를 넓혀주는 채소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색깔만 예쁜 채소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트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샐러드에 올려놓으면 보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비트를 볼 때마다 색깔보다 그 안에 든 성분을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비트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직접 열어주는 아주 특별한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비트 안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산화질소는 그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줍니다. 수도관이 좁아지면은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는 바로 그 수도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매일 비트즙을 마신 그룹이 4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수은주 밀리미터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낮아진다는 건 신장이 혈액을 걸러낼 때 받는 압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비트는 생으로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슬로우 주서로 천천히 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믹서기는 열이 발생해서 질산염이 일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를 오래 삶으면 그 소중한 성분들이 물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트에는 옥살산염이 들어있어서 과거에 옥살산 결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혈관을 열어 신장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면 이번에는 신장이 걸러낸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채소 차례입니다. 어르신들이 여름마다 즐겨 드시던 바로 그 채소입니다. 어르신, 더운 여름날 오이 하나 드셨을 때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왔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오이 안에 실제로 그런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이는 무려 96%가 수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오이 안에는 피세틴, 쿼세틴이라고 불리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신장의 이뇨 작용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신장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신장이 덜 지치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오이는 말하자면 그 힘든 작업을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조수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곁에 있어주는 조수가 있으면 신장이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이 안에 들어있는 실리카라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리카는 신장을 이루고 있는 조직의 결합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오래된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버티듯이 신장 조직도 내부 구조가 단단해야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 부분에 플라보노이드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오이를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드시거나 오이 장아찌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드시면 오이의 이뇨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나트륨 때문에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오이 본연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준비가 됐다면 이제 몸속에 쌓인 독소를 직접 분해하고 신장과 간을 함께 정화해주는 마지막 채소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몸에 좋다고 전해 내려온 바로 그 나물입니다. 어르신, 어릴 때 어머니께서 미나리는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어머니들은 과학적인 이유를 몰랐어도 오랜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봄이 오면은 내게 나가 미나리를 손수 뜯어 오시던 그 손길 안에 사실은 신장을 지키는 오래된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나리 안에는 아피게닌과 루털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 세포를 조금씩 녹슬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쇠가 오래되면 녹이 슬고 결국 부서지듯이 신장 세포도 산화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쌓이면 조금씩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미나리는 그 녹스는 속도를 부드럽게 늦춰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포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주는 셈입니다. 미나리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과 간은 몸속 해독을 함께 담당하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간이 독소를 먼저 분해하면 신장이 그것을 받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간이 지쳐 있으면 신장 혼자 그 무거운 일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미나리는 간의 해독 기능을 직접 도와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장의 부담도 함께 줄여줍니다. 두 장기를 동시에 챙겨주는 셈이니 이보다 더 고마운 채소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꾸준히 오시는 74살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미나리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다른 채소와 함께 갈아 드신다고 하셨는데 정기검진마다 신장 수치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생활 관리도 꾸준히 함께 하고 계셨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빠짐없이 이어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드실 때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시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으니 가볍게 데치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다만 미나리는 물가에서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꼼꼼하게 씻어 드셔야 합니다. 이 점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채소 4가지를 모두 알게 되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채소를 챙겨 드셔도 이것들과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채소를 매일 열심히 챙겨 드셔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를 함께 하고 계신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노력이 거의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은 채소도 잘 드시고 물도 잘 드시는데 신장이 계속 나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 3가지 중 하나를 놓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소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장, 된장, 김치, 젓갈, 통조림 이런 음식들 안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많아지면 신장이 그것을 걸러내느라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과로가 결국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소시지, 햄, 인스턴트 음식 안에는 인산염이라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 인산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인산염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의사와 상담 없이 드시는 진통제와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시다 보니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직접 줄여버립니다. 한 번 드실 때는 괜찮아 보여도 오랫동안 드시면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좋다고 소문난 한약재나 건강식품도 성분을 모른 채 드시면 신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드리는 당부입니다. 채소를 잘 챙기는 것만큼 이 3가지를 줄이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데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간, 어르신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장은 아침부터 진한 혈액을 걸러내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그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하루에 8잔에서 10잔의 물을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소변색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연한 노란색이면은 수분이 충분한 겁니다.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다면은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드셔야 합니다. 소변색이 신장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아침에 레몬즙을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 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신장 안에서 돌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돌이 생기면은 신장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레몬즙 한두 숟갈을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마다 드시는 습관 어렵지 않으시지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꾸준히 유지시켜줍니다. 신장은 피를 잘 받아야 잘 일합니다. 걷기가 바로 그 피를 신장까지 보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 음식 이야기입니다.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분은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료수나 과자, 떡 안에 들어있는 설탕은 다릅니다. 혈관 안으로 급격하게 밀려 들어와서 신장의 모세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달콤한 게 드시고 싶으실 때는 과자 대신 제철 과일 한 조각을 드시는 것, 이것만 바꾸셔도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칼륨이 높은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 비트, 미나리 모두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칼륨이 쌓이면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본인 상태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제가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의 수명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쌓이면 1년 후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드린 4가지 채소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 이 4가지입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알고 드시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장을 보실 때 이 4가지 중 하나만 떠올려 주십시오. 그 한 걸음이 신장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말씀드린 채소 중에서 평소에 즐겨 드시는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장 걱정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드려 주십시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영상이 대신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 최동현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검증된 정보만을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